관계부처 합동으로 친환경차 2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 강화 방안에는 소비자들, 즉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수소차를 구매하거나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구매 보조금들, 그러한 정책들 관련된 게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금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책 불확실성들, 이러한 것들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러한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배경 관련된 내용들은 뺄 거고요. 왜냐하면 배경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기사를 통해서 지난 1, 2년 동안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나오게 될지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 할인액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겁니다. 기존에 할인액이 20%였는데 이번에 40%로 할인이 되고, 청년 첫 차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차상위 이하 청년 첫 차 구매 시 30%였는데 이제는 범위를 넓혔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30%에서 20% 떨어진 건데, 이 대상군들을 일반 청년의 첫 차 구매 시에 20%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현행 보조금의 10%인데 개선된 것은 두 자녀는 100만 원, 세 자녀는 200만 원, 네 자녀는 30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전기차 개소세를 300만 원, 취득세를 26년까지 감면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연장한다. 이렇게 바뀌게 된다면 이왕 전기차로 전환을 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올해와 내년까지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이 개소세와 취득세를 아끼는 것에 있어서 이득이 되겠죠. 그 다음 나오는 게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래 전기차를 구매한다는 거는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까지 한꺼번에 구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구매한다고 했을 때 큰 부담을 느낄 수가 있는데, 배터리 소유권 분리를 하게 되면 배터리를 예를 들어서 2, 3천만 원 정도에 산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차량 가격만 리스해서 내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구매한다는 것 자체에 있어서의 부담감이 절반 미만으로 떨어지는 건데, 여기 나오는 배터리 소유권 분리는 작년에 현대기아차에서 제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제안했고 이번에 받아들여진 건데, 여기서의 제한점이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의 규격은 균일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량마다 배터리의 크기와 모형이 다 다르고, 만약에 이 배터리를 소유권을 분리해서 따로 배터리를 소유권을 갖고 있으려면 교환이 가능해야 되고 규격화되어 있는 호환되는 배터리를 제작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가능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특례로 통과된 내용들은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 차량을 제작하는 것에 대한 허용을 하겠다라고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적용되게 될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승용차가 아니고 택시, 버스, 그리고 물류 쪽에서 시작되는 B2B 위주의 거래입니다. 그래도 일단 시작점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충전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는 급속 충전기 4,400기를 확충하겠다, 충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이동형 충전 사업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배터리 화재에 대한 이슈가 작년에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특별 무상 점검, BMS 이상 징후 알람 서비스, 전고체 배터리 조기 상용화 및 BMS 고도화 기술 개발에 25년도에 500억 원 지원 등 3년간 1,300억 원을 투자하겠다. 그 외에 수소 모빌리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자료를 제가 올려둘 테니 내용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나트륨 배터리 개발에 지원금을 주겠다라는 것들이 있었고, 저는 위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일단 전기차 소비 시장을 나눠봤을 때 중국이 현재로선 가장 크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미국과 유럽 지역, 그 다음에 아시아, 동남아시아 타 지역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큰 시장은 중국을 제외해놓고선 미국과 유럽이고, 특히나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은 대부분 다 미국과 유럽 쪽으로 수출을 하거나 현지에서 공장을 건설해서 생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내수 시장에서의 많은 전기차 수요가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당장 이 산업 생태계를 지키는 것은 기업들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좀 어려운 상황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자금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정책 금융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의 정책에 의해서 크게 흔들리고 대통령이 바뀐다라고 해서 보조금이 삭감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우리나라 자체의 보조금이 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구매 보조금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러한 정책 금융을 확대해 주는 거예요.
24년도에 6조 원이었는데 25년도에 7.9조 원, 산은에서 6.8조 원, 기은에서 0.6조 원, 신보에서 0.3조 원, 기보에서 0.2조 원. 이렇게 늘려가면서 전략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기업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정책 금융을 확대해 주는 겁니다. 이게 전 가장 중요한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 금액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나와 있는 충전 인프라 건설을 위한 확충들 그리고 보조금들, 구매 보조금들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큽니다. 국가 전략기술 선정 시 R&D 투자 세액공제에 대한 우대 공제를 적용해서 R&D를 30에서 50%, 투자 쪽을 15에서 35%까지 추가하겠다라고 나와 있고 전기차 외에 배터리 적용 제품 다변화를 위한 기술 개발 등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웨어러블 기기에 필요한 소형 전고체 리튬 고분자 배터리 기술 개발, 여기에 3년 동안 254억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방산, UAM, 선박 등 전기차 외 배터리 수요 창출을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겠다. 이거는 26년도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외에 적용될 수 있는 거를 가장 첫 번째 단계로는 웨어러블 기기용 소형 전고체 쪽을 보고 있고 그 외에 방산이나 UAM, 선박 등에 필요한 것들은 2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핵심 소재 광물 공급망 다변화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확대해서 기재부와 산업부에서 원래 5조 원이었는데 2배로 늘려서 25년도에 10조 원 규모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유럽이나 미국과 관련된 국가들에서 보조금이나 관세 그리고 배터리법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 차원에서 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 외에는 큰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대외 불확실성 대응에 대해서 팩트쉿을 마련하겠다라는 건데 결국에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어떤 협상을 할 때 우리나라는 이러한 이로운 점을 주고 있으니까 미국에서도 이러한 이득을 주길 바란다 라는 식으로 제안하기 위한 팩트쉿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말레이시아랑 태국과 FTA 협상 및 ODA를 통한 수출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추진 계획들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요 기반 강화, 첨단 기술 강화, 생태계 강화, 대외 불확실성 대응 크게 4가지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데 저는 수요 기반 강화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런 생태계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배터리 정책 금융 확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이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걸 타개하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공격적으로 캐펙스 늘려가면서 생산량을 늘리면서 수요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자금이 부족하게 된다면 목표 생산량을 줄이게 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자금이 정말 필요한 상황인데 없다라고 했을 때는 유상증자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거나 아니면 CB 발행, BW 발행을 통해서 주주가치 희석 요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금융 확대하는 것은 저는 꽤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 좀 자세히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첨부해 두겠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직접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